또 50% 정도 되는 사람들은 반문맹이라는 게 브라질 현재 상황입니다. 무슨 말이냐? 쓰고 읽을 줄 아는데 뭔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업들이 직원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브라질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교육열입니다. 교육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어떤 발전을 이뤄야 되는데 이게 뭐 얼마 전에, 그럼 얼마 전도 아니지, 한 십몇 년 전에 드디어 이제 4교시 하다가 이제 5교시 한다고 이제 바뀌었습니다. 초, 중, 이제 고등학교 이제 교육이. 예, 맞습니다. 4교시가 아니라 5교시. 한국은 몇 교시죠? 많이 공부하죠? 여기는 아닙니다. 그냥 아침, 오전, 저녁반 나눠서 뭐 4시간만 공부하고 나오던 게 이제 1시간 늘었는데, 아니 4교시, 5교시만 해도 이게 문제가 많죠. 어떻게 그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겠습니까?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. 저도 여기 학교를 다녀봤지만은 뭐 35년 전에 초등학교 나왔을 때 한국에서 다니다가 왔을 때 와 너무 좋았습니다. 왜? 수업을 안 하니까. 비가 오니까 뭐 전기가 끊겼다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선생님 뭐 안 왔다 뭐 교통이 끊겼다 하면서 안 왔다 했는데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 두려워졌습니다. 이거 공부를 못하나?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들 공부를 안 하자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게 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. 교사한테 집중돼야 되고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저조한 문제가 생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상층은 어디로 가느냐? 다 사립학교로 가는 겁니다.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경쟁이 있어서 많이 투자를 하고 또 많이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게 많이 섞여서 중상층이면서 세금을 많이 내고 무리한 비용을 내지 않아야 될 비용도 많이 내고 또 투자를 많이 해서 자녀들을 중상층으로 교육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중상층은 성장도 하지만 굉장히 허덕이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삶을 살고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저소득층, 대다수 저소득층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세금도 낼 필요도 없을 정도의 삶을 살면서 또 성장할 이제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. 이것을 없애려 노동당에서 룰라 정권이 들어와서 이걸 끌어올린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인 정책이 이제 크게 성공한 건 아니고 균등한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어떠한 정권이나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게 하루아침에 결과를 내는 건 아니고요.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.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를 못해서 브라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냉이라는 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건데 왜 냉이냐? 그러니까 nem estuda, nem trabalha.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청소년 20대까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안 가, 대학교도 안 가, 공부도 안 해. 그렇다고 해서 뭐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안 찾고 이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겁니다.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. 그러니까 브라질 사회에서도 그게 굉장히 문제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. 저들을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데 일자리를 줘도 일을 못 합니다. 뭐 지금은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지금 뭐 복잡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오랜 기간의 브라질 이제 경제 불황기를 넘어서 이제 발전하자라고 해서 대형 마트에서 뭐 2,000명의 뭐 직원 뽑겠다. 한 100명, 200명밖에 채용 못하는 겁니다. 왜? 글을 모르니까. 아니면 글이나 산수를 할 줄 아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게 많습니다. 누구는 교육열이라고 얘기하고요. 교육의 문제라고 하고 또 누구는 브라질 포르투갈어가 굉장히 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20 몇 프로가 문맹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. 또 50% 정도 되는 사람들은 반문맹이라는 게 브라질 현재 상황입니다. 무슨 말이냐? 쓰고 읽을 줄 아는데 뭔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업들이 직원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이게 모르니까 제대로 매뉴얼을 받고 뭐 요즘엔 옛날 같은 게 아니죠. 다 컴퓨터나 이런 시스템 알고 뭐 교육 받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사회적인 저하 요인이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왔을 땐 브라질 굉장히 암담하죠. 굉장히 어둡죠. 그렇지만 이것을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. 첫 번째,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발전된 사회에서 꽉 찬 사회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바꿀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. 브라질은 이제 발전만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발전하느냐? 그게 지금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욕먹고 있는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. 물론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당과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 첫 스타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와 또 막말 사태로 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.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
정부의 정확한 역할이 있어야 되고, 그 정부를 이끌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라가 아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. 근데 여긴 정당이 30개가 넘고 또 2억이 넘는 인구에 지역마다 색깔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, 이 쉽지가 않은 거죠. 그렇지만 이것을 어느 한순간 힘을 모아서 간다면은 남들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큰 저력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브라질의 힘입니다. 브라질은 태풍 있나, 지진 있나, 폭풍 있나, 또 사막 있나 없습니다. 가장 좋은 자연적인 조건을 갖췄고요. 다른 나라들은 주위 인근에 최소한 하나나 두 개의 정적국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크게 싸울 만한 여력을 가진 적국이 있는데 브라질은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가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. 또 다른 것은, 그럼 이런 시기에 우리 한인들은 어떠냐?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. 모두가 똑똑하고 다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들어가려면 쉽지가 않습니다. 아, 이제 브라질은 외국에서 온 한인들이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. 이제는 여기서 태어나서 활동하는 현지화된 한국계 브라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, 그들 문제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인들, 외국에서 온 부모님들한테 받은 높은 교육열과 또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남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남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어보고 또 좋은 세상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, 경쟁을 시작했을 때 남들보다 먼저 몇 발자국 앞선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은 이곳에서 성공을 했고요. 앞으로 더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브라질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말하다 보니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섞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. 최대한 제가 예쁘게 또 쉽게 편집을 했는데요. 또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. 이외에 궁금한 점이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제 개인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꼭 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